안녕하세요. 진보관을 위한 새로운 공간 공유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병입니다. 저는 올해 두 가지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5일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저희 회사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던 TMB 트래킹을 2주 동안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주 동안 회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지? 일단은 업무 조정을 해서 내가 하는 일을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을 다녀오고 난 뒤에 뒤처리를 깨끗하지 못한 것처럼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반복적인 일들을 자동화하자. 엑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고객도 좋고 우리도 좋은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보자. 그래서 업무 자동화에 관련된 책 2권을 사서 공부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 GPT, 즉 인공지능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챗 GPT, 즉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와 같은 50대, 그리고 60대,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그리고 우린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로 인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챗 GPT는 먼저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번 딱 사용해 보시면 압니다. 지금까지 검색은 단어 두세 가지로 검색을 하면 질문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광고가 제일 먼저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네이버는 이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챗 GPT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입력하면 그 결과를 바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챗 GPT에게 봄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봄에 가볼 만한 한국의 여행지 5곳을 알려줘 하면 제주도, 경주, 남해, 보령, 양평을 알려주고 어떤 점이 좋은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똑같이 네이버에 동일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각종 광고와 블로그, 뉴스가 짬뽕이 되어서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혹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아시나요? 신조어인데 새로운 직업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면 비용을 내야 하는데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비용을 적게 들이고 원하는 정보를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최근 영국의 대형 로펌 회사가 있는데 변호사만 600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모집했는데 108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쪽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긴 것입니다. 2007년 애플 아이폰이 등장한 후에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고 은행 업무를 하고 게임을 하고 이런 변화는 아이폰이 나온 이후에 생긴 변화입니다. 불과 15년 만입니다. 아이폰 세상에서 자리를 잡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쿠팡은 새벽 배송을 무기로 한국의 이커머스 분야 1위가 되었습니다.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를 제끼고 말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에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된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애플 알포인이 불러온 사회 변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5년 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사라져갈 많은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 법률, 의료, 공무원 등 지식 노동자와 고객 서비스 분야,
텔레마케팅 분야, 보험이나 재무 분야의 지식 노동자가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실수가 없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것이고, 몇몇의 사람이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와 데이터를 보면서 선택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특히 저와 같은 50대, 그리고 60대, 그리고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말 답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런 인공지능을 받아들이고 자동화해야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1인 기업 그리고 소기업은 다양한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작업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창의적인 일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과 기술 그리고 창의성을 가진 분이라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틈새 시장을 특화해야 합니다. 다른 인공지능 경쟁자와 차별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건축을 하거나 인테리어 분야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음악이나 미술, 조각 등 예술 분야에서 경험과 창의성을 가진 분이라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예술 분야로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고객과의 관계를 보다 강력하게 구축하고 브랜딩을 해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과 네이버 플레이스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집중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위기이자 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깨어있는 50대, 60대라면 경험과 지식 그리고 통찰력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와 단톡방에 가입하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분야는 업무 자동화 분야도 있고 창업 분야도 있고 마케팅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와도 견디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IMF를 견디고 금융위기를 견디고 코로나도 넘겼습니다. 스마트폰 세상에서 우리가 잘 견디고 살아남았듯이 이제 인공지능의 세상에서도 잘 견디고 배워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50대, 60대, 특히 1인 기업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성공을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공유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는 노뱅이였습니다.